현상이 있잖아요. 네. 조국 혁신당 우리 선거사에 전례가 없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유시민 언어로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조국당은 이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것은 제3시대 신당, 제3지대 신당이 아니다. 이 조국당 이제 약칭 조국당이라고 하죠. 이건 뭐 조국이 만든 당이고 조국의 당이에요. 맞죠. 그 사람이 없으면 나오지 않았을 당이고. 절대. 그래서 지금도 조국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스피노프 정당이에요. 스피노프. 스피노프라는 거는 이제 기업 분리 경영하게 쓰는 용어인데 이렇게 가지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뭐 저기 대학 연구실에서 뭐 새로운 연구 성과 나오면 그걸로 창업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걸 스피노프 창업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연구사업단에 기대서 이제 기업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민주당의 스피노프 정당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정치 비평은 일기예보 비슷한데 유체역학이에요. 동역학이거든요. 되게 이 조국당은 날씨 예보 기상학으로 표현하면 장마철에 발생한 강소형 태풍이에요. 이 장마전선이 이렇게 정체하고 있을 때 작지만 그 중심 기압이 아주 낮은 그런 소형 태풍이 강한 태풍이 발생을 하면 걔가 장마전선에 접근해서 정체하고 있던 전선을 활성화하는 때가 있거든요. 지금 딱 조국당이 이 남북으로 가로질러서 보통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낙동강, 한강, 대전, 낙동강으로 연결된다는 이 전선. 서쪽은 민주당, 동쪽은 국힘당이에요. 이 전선이 쳐져 있어. 총선 때마다 생기는 전선이에요, 이게. 30년째. 근데 이게 약간 정체 상태에 있었는데 있었죠. 이 조국당이라는 소형이지만 강력한 그 헥토파스칼이 아주 낮은, 그러니까 강력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이 소형 태풍이 이 장마전선에 다가오면서 전선을 활성화했어요. 비 오고 막 바람 불고 그렇습니다. 그럼 전선을 동쪽으로 슬금슬금 밀어내고 있어요, 지금. 비유 좋다. 예, 그래갖고 이게 한강 유역하고 대전은 평온해지고 날씨가 네. 이게 주 전선이 낙동강으로 이동해갖고 거기 지금 천둥 번개 치고 비 오고 그래요. 약간 그런 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스피노프 정당이라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아주 우호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관계해야만 하고 적대적으로 되면 소멸합니다. 두 번째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 전선을 활성화하고 동쪽으로 밀어내고 있다. 네, 조국 대표도 그거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선 예측은 3주 정도 후의 일이라 3주까지도 안 남았죠. 2주 반 정도 남았는데 한 17일 후에 날씨를 예보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게 힘든 일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추세를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확실한 영향을 남길 것 같다, 이번 총선에서. 영향은 자국은 확실하게 남길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정도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게 커졌습니까? 처음에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대체로 뭐 한 자릿수 숫자 정도, 한 두세 석 조국 정도 당선시키고 끝날 것이다라고들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얘기를 보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20% 넘어가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가. 그게 민주당 스피노프 정당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국당이 걸고 있는 제일 큰 구호가 뭡니까?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종식이잖아요. 네. 이게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에 있어요. 정말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해서 3년 이상을 더 간다는 거는 나라가 망하지 않나. 그리고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다 하는 짓이라는 분노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민주당이라는 이 큰 당이 당의 이름으로 조기종식 이렇게 걸기는 힘들어요. 윤석열 나가 이 얘기잖아요. 3년 너무 길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민주당은 그 당 이름으로 걸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민주당은 중도개혁 정당이기 때문에, 중도진보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이렇게 좀 전투적인 어떤 태도를 가진 분들이 민주당에 만족을 못한 거야. 좀 매운맛을 먹고 싶은데 너무 순한 맛이야. 이러던 차에 그냥 청양고추 팍팍 뿌린 라면이 앞에 딱 나온 거예요.
그 젓가락이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최초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는. 예. 근데 그게 원래 젓가락을 담는 사람들이 보면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자만 지금 젓가락을 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 그 다음 단계. 그 사람들이 막 맛있게 먹잖아. 옆에서 보고. 옆에서 이렇게 저 보고 맛있나 보다. 그 식당 안 오던 사람이 지나가면서 통유리로 보니까 되게 맛있게 먹는 거야. 줄 길게 서 있네. 그 같이 줄 서 있으니까 와서 줄 서 일단 썩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동정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측은지심도 있죠. 예, 무당파 혹은 중도층의 자유주의자들 중에는 자기가 꼭 민주당 편을 들거나 조국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좀 너무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럼 너무했을 뿐만 아니라 친의 편에 대해서는 아주 섬틀 같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핵폭탄 같고. 그 말을 공개적으로 못 하는데 표를 던짐으로 그 말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국당의 여론조사 때 조국당에 표 줄 거야라고 말함으로써 네. 그런 감정, 그런 생각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도 무당층 자유주의자들이 여기 가세한 거예요. 그러면서 20%를 넘긴 거죠. 그 보수 중에도 보면 내가 뭐 전통적으로 내가 오랫동안 국민의힘 지지해 왔는데 야 저건 너무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국 대표의 비주얼이 아니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이 음성이나 중요하죠. 표정이나 예. 몸동작이나 손동작이나 이런 데서 보이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예. 그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남자의 마지막 몸부림 같은 느낌? 근데 그게 좀 어느 정도 품격이 있어요. 싸 보이지가 않아. 품격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빼앗긴 어떤 남자의 어떤 절망적인 몸부림?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보통은 나를 봐주세요. 내가 너무 불쌍해요. 억울해요. 억울해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해요. 네. 그 저는 말- 감옥에 갈 겁니다. 네. 대법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곧 감옥에 갈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가 아니라 사회적 공동선을 내걸고 정말 어느 정당도 하지 못했던 얘기를 그냥 직진해서 들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있죠. 이게 약간 연극적 요소인데,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지난 5년 전부터 생각해 보세요. 약간 그 그리스 비극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고, 여하튼 좀 보기 드문 현상인 건 분명하죠. 그리고 그거를 그 조국 대표가 잘해요. 그 이야기를. 예, 그런 모습이 그 남자의 이 내면의 이설이라고는 생각도 누구도 못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조국 사태 때 본 조국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 톤을 낮추고 그 공격당하고 추궁당하고 사과하고 해명하고 또 사과하고 이런 모습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본 조국이라는 사람과 이 조국당에서 우리가 보는 조국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 정권의 저는 최대 실수가 조국을 벼랑 끝까지 몰아세워 뒀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고 이제 김어준을 교통방송에서 쫓아낸 거 하고 두 개가 굉장히 큰 실책이었다고 보죠. 예. 그래서 톡 밀면 이제 언제든지 떨어뜨릴 수 있게 끝에 세워놨더니 이 자연인으로서 혹은 뭐 부모로서 사회인으로서 수많은 그 굴레 속에 있다가 그게 다 끊어졌잖아요. 그 산에 풀어놓은 맹수가 돼버렸어요. 약간 그 영화 글라디에이터나 이런 것 좀 떠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 네. 다 죽었어. 나도 죽겠지만 다 죽었어. 그게 멋있어요. 그리고 근데 저런 캐릭터를 되게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지 현실에서 보는 캐릭터가 저런 캐릭터를 보는 경우 드물어요. 거의 없죠. 예. 예.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가진 엄청난 서사도 있는데 조국 대표가 가진 서사도 있어서 두 개가 합체가 일어나가지고 판을 막 키우고 있어요. 이쪽에서는. 예, 장마전선에 강소영 태풍이 합류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초에 국민의힘이 그렸던 이재명과 한동훈 대결 구도 만들고 그 뒤에 그 윤석열 대통령 숨고 이게 다 깨져버렸죠. 그건 원래 안 되는 기획이에요. 안 되는 거였는데 예, 그건 언론이 열심히 뿌리고 있었죠. 되지도 않을 기획이지. 그리고